네, 주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스에서 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김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직지사나 사명대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김밥 천국 줄임말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김밥 축제를 열고 있는데 어제 방문객이 8만 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렸는데 그때는 10만 명이 이틀 동안 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수요 수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3시간 만에 김밥이 동나는 사태가 있어서 올해는 10만 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만 이미 8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냐면은 김천의 인구가 13만 명입니다. 예. 인구의 절반 이상 되는 사람이 그러네요. 하루 동안 모였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축제의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개막식이라든지 축사 이런 것들 다 없앴습니다. 오로지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도 워낙 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불만의 목소리도 있기는 네.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한 시간 또 이동하는데 1시간, 김밥을 사 먹기 위해서 줄 서는 것만 50명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만큼 많은 분들이 또 불편함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비장의 무기까지 등장을 했다고요. 네, 그 비장의 무기는 바로 김밥 싸기 기계입니다. 기계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업체가 8곳이었는데 올해는 32개니까 훨씬 늘었는데 수요가 훨씬 더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만드는 이 기계까지 동원을 했는데 1시간에 1000줄을 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50명 정도 줄을 설 정도로 이번엔 김밥 축제 역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니, 김밥 축제면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김밥들이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지 궁금해요. 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 김밥, 비김치김밥, 참치김밥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외에도 김밥 종류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곱창과 만난 김밥, 그리고 네. 수육을 넣은 김밥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김천하면 사실 특산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질의 흑돼지인데 이 흑돼지 특산품을 이용한 김밥까지 이번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냉동김밥이었어요. 냉동김밥이요? 네, 누군가 왜 냉동김밥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데 한국에서는 김밥집이 많지만 외국에선 김밥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냉동김밥을 많이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외국인들도 이번 행사로 왔는데 그들이 평소 즐겨 먹는 이 냉동김밥을 따로 이번 행사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즐거움도 있지만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 가능성도 커지죠.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159명이 숨진 헬로윈 참사인데요. 올해는 참사 3주기를 맞아서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2년 3년 전이죠. 무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맞아서 이번에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 주최한 첫 번째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 슬로건은 이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라고 해서 이태원 추모 3주기에 모두 모여서 함께 그들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던 겁니다. 이 참석자들 159명의 희생자의 이름을 모두 하나하나씩 불렀고요. 비극을 잊지 않겠다는 듯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재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슬픔과 지금도 싸우고 있고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 외국인 희생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추모 행사에 그분들의 유가족도 참여를 했다죠? 네, 맞습니다. 159명 중에 14개국의 26명이 외국인 희생자였습니다. 예. 그 희생자의 유가족 46명이 이번에 추모 행사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 카자흐스탄 유족 같은 경우는 서로의 유가족들을 만난 후 서로에게 끌어안고 슬픔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속내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 외국인 유가족들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헬로윈 주간으로 해서 많은 이들이 또 곳곳에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심 14개 곳에서 특별 인파 통제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장소를 말씀드리면은 참사가 빚어졌던 이태원을 비롯해서 홍대, 성수, 건대, 강남역 등 이렇게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입니다. 예. 어떤 조치를 취했나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안전 펜스를 설치했고요. 그 외에도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실시간 관제 등을 통해서 특정 지역의 인파가 밀리는 것을 또 이로 인해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확인과 또한 예방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부터는 경주 에이펙이 열립니다. 외교 슈퍼위크를 맡게 되는 건데 경주가 지금 손님 맞을 준비로 상당히 분주하다고 합니다. 에이펙 준비 지원단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다는데 경주에 2만 명 이상 찾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교통 대책이 무엇보다 좀 중요해 보여요. 네, 게다가 이번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일단 경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공항 그리고 이 경주역 주변으로 해서 셔틀버스 300여 대가 수시로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KTX 열차 역시 하루에 46번 정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네. 또한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자율 2부제가 실시되고요. 또 지정된 비표를 단 차량들만 회의장 주변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경주 시내 일부 도로는 29일 밤부터 또 폐쇄가 되거나 일부는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알고 계셔야지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전면 차단 대신 필요한 경우에만 통제를 일시로 제한하고 우회 조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외국인 손님들이 어디에서 자고 또 어떤 케이푸드를 즐길지도 궁금한데요. 이 경주 지역에 숙소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준비 지원단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지금 뭐 식당들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정상들이 머물 숙소들을 신규로 짓기도 했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충분히 확충을 해놨다는 게 경주 이 준비단의 입장입니다. 또한 이 경주 시민 150명을 포함해서 전국에 선발된 300명 정도가 숙박,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해외 손님들을 위해서 양방향 통역기, 또 3개 국어 차림판, 알레르기 환자나 채식 환자들을 위한 메뉴 등이 따로 준비됩니다. 그 이럴 때 꼭 문제인 게 바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는 좀 없을까요? 사실 이 경주의 바가지, 이거 경주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 관광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 지난 9월까지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만 97만 명, 역대 네. 최대 규모인데 지금 이번에 에이펙 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숙박업소들이 이 바가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평소 숙박료의 10배까지 올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정 노력 끝에 최근에도 이제 현재 예약 가능한 숙박비를 보면은 지난해 1.4배에서 1.8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숙박업소에서는 와서 바가지를 썼다는 이미지 주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 소식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